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차량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2차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안 하시고 뭐 적어도 1차의 보험계약법이나 손해사정 이론 부분 내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 보시면 안 돼요. 제 강의의 제 과정의 특성상 항상 하나의 흐름으로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들어가서는 정말 거기에 필요한 내용만 집중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들을 모르면 사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자, 그것이 아니라면 저랑 같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020년도 손해사정사 개구리 개념 구조 원리에 대한 거 우리 EDF를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할 건데, 이번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개구리 EDF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본기를 마스터하게 해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출제자의 시각을 갖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과정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때 엄청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중득점, 공부를 더하면 고득점, 공부를 더하면 최고득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드리는 것이 제 과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험생 분들을 제가 두 분류로 조금 구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금년 2020년도가 될 거고 여기가 2021년도가 되면, 자, 이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이 지금 연기가 된 상태죠. 아직 뭐 연기 확정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2차 시험도 연기될 거냐라는 이야기도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된다라는 말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예상을 해서 날짜를 이렇게 써드릴 수는 없고 우리 그냥 무난하게 항상 4월에 시험을 보면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 5월부터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은 5월부터 이제 2차 공부 들어가시죠. 그렇죠? 그 기준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어떤 시험 연기에 대한 정확히 일정이 나오면 이 내용 그대로 그냥 그 날짜에 넣어서 그냥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해왔던 스케줄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류는 이제 1차 시험 처음 보고 그 해에 바로 2차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1차를 보고 이제 여기서 2차를 보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이제 이 정도 남으신 분들, 2차 공부에 대한 그 그룹을 제가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고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남으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분들은 제가 B그룹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B그룹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B그룹 분들은 일단 시간이 많이 남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본인한테 맞게 해서 가시면 그래도 여유가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제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제 한 1개월 만에 기본기 마스터 하겠다. 그리고 출제자의 시각을 갖겠다. 자, 사실은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기 마스터라고 통칭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분들에게 내가 한 1개월 만에 기본기 마스터하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B그룹 중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OT 계속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OT 사실은 이 차량 손해사정사 2차 과목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 해가 넘어갔을 때 1차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러면은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성격도 약간 다를 뿐더러 여기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사실은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몇 없으세요. 제대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1차를 모르는데 2차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서 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2차 같이 해야 된다.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사칙연산을 못하는데 인수분해, 미적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가능하신 1,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과거에 공부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보험 실무를 하셔서 적어도 보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가능한 거지. 내가 보험을 처음 한다. 보험을 처음 하는데 1, 2차 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니까 1년 전부터 시작하면 2차부터 시작해야 된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부터 처음 시작한 거는 내가 사칙연산을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인수분해 미적분부터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뭐 머릿속에 보면 들어오겠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자 여기서 1차 공부하시고 여기 가면 새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여기 1차가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차라리 나 보험 처음 공부해. 단계적으로 해야 돼 공부는. 1차만 합니다. 1차만.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떨어져도 여러분들 합격률이 10% 정도예요. 물론 더 오를 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예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에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떨어지셔도 다음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험을 처음 하는데 뭐 1, 2차를 같이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1차부터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그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항상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어찌됐든 보험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면 이 기간 동안 내내 사실은 1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1차는 뭐 한 이 정도 길면 한 이 정도에서부터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대신에 그렇다면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2차를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OT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보험계약법 1차의 손해사정이론 이 부분은 듣고 오셔야 이 내용들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기반이 돼서 2차로 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처음 공부하실수록 남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환경에 여러분들 공부 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1차 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 내용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이제 여기서부터 2차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죠. 2차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여기서 2차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여기에서 1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1차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흐름이 끊기는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몇 개월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공부 방법이 단순히 강의를 보면서 단순히 뭐 책을 보면서 그냥 여러 번 봐. 그래놓고 마음을 위안에 얻는 방법이 과연 흐름이 끊겼다가 이 상황에 갔을 때 이 기간이 공부가 될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실제적으로 아닌 거죠. 다 까먹습니다. 정말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다? 이 기간에 이 기본기를 마스터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본기 마스터, 여러분들만의 기본서를 딱 어떤 노트를 정리를 딱 해 놓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 구간 가서는 그거 반복만 하면 돼요. 반복 플러스 이제 추가 교재 한 권씩만 내용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합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공부를 단계적으로 하셔야 점수가 오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강의 보고 책 보고 여러 번 보면 되겠지 하면 이 내용 여기가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이 내용이 딱 정립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뭉게 흩어져 있다가 여기 가서 다 까먹고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가면.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 이 B그룹에 속하는데 내가 한 1개월 만에 이것을 좀 완성을 하고 싶다. 완성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계속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 A그룹인데 사실은 B그룹은 시간이 있으시니까 상대적으로 A그룹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유가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정말 급한 건 이제 이 A그룹 분들입니다. A그룹 분들. 자, A그룹 저는 그래서 A그룹 분들은 합격을 위해서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마인드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이룰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인가? 정말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환경인가? 특히나 일 같이 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점수가 어떻게 내가 점수를 몇 점을 목표로 해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1년이 아니라 3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까 합격률이 한 10% 정도 된다 치면 이 10% 안에는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한 3개월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1년 공부하신 분도 계세요. 재수를 해서 저기서부터 와서 2년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합쳐져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3개월 만에 공부해서 어찌됐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으로 3개월 공부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보통 이제 시험을 치렀을 때 나오는 결과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0 여기가 50인데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50으로 썼어요. 작년 같은 52 정도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일단은 최고 점수가 68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은 즉슨 이 주관식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점수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00점 만점에 최고 점수가 68점, 잘 받으면 70점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즉슨 30점 정도는 최고 점수를 받는 사람은 받으신 분은 진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실무도 어느 정도 하셨을 그런 분들이 저기에 갑니다. 저기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도 30점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100점 중에 30점짜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 30점에 집중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현실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8점이구나. 일단은 그거를 인지를 해보세요. 일단은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68점을 인지를 하시는데 사실은 최고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고 점수는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이 다 50 몇 점을 받고 한 명만 68점을 받아도 딱 그 통계에 최고 점수 68점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최고 점수를 보고 그 시험이 쉽다 어렵다를 판단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50점이란 얘기예요. 꽈락은 미치지만 평균적으로 50점을 맞아야 합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볼게요. 자, 중요한 건 이 커트인데 자, 점수대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 40점 구간이 뭐예요? 꽈락이죠.
평균이 어떻게 나오든 40점 밑으로 가버리면 그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4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가 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점수대 55점의 점수대를 제가 중간 점수대라고 할게요. 그리고 60점이 고득, 60점 이상이 고득점, 60.5점 이상부터는 우리가 봤던 최고 득점의 구간이 됩니다. 최고 득점의 구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수 구간 안에서의 분포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65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전체에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전체에. 그렇죠? 60에서 65 받은 사람들은 좀 더 많겠죠. 그렇죠? 55에서 60 받는 사람들은 이제 좀 많겠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많은 점수대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겠죠? 가장 많은 점수대가 저기에 분포를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실 이렇게 하면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자격증 공부를 가장 잘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를 가장 잘한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자격증 공부 제일 잘하신 거예요. 손해사정증 자격증 땄습니다. 수석을 하든 50점을 받아서 합격하든 점수 공개돼요? 점수 공개 안 됩니다. 본인만 알아요. 점수가 그리고 뭐 취업의 영향?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점수가 전혀 1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월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1개월을 강의를 보고 2개월은 이제 복습하시고 새로운 내용들 추가하시고 이 구간. 그러니까 이 독학의 구간이 있습니다. 독학의 구간. 그래서 그리고 강의를 2개월을 가져가시고 여기를 1개월을 가져가실 수도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쵸?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가져가시길 권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3개월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3개월의 시간.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까도 봤지만 2년, 1년 다 하신 분들이 합쳐서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10% 안인데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어디를? 여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너무 불안하죠. 이거는. 그렇죠? 사실 너무 불안하고. 이 정도 점수대를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3개월 동안에 내가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욕심대로 다 내가 막 모든 책을 막 다 외워버리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점수를 받겠다.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3개월 만에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목표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게 3개월 만에 이룰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자, 이 정도를 보려면 책을 뭐 과목당 3권을 봐야 돼.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럼 3권을 봤어요. 보긴 봤는데 3권을 보긴 봤는데 그게 2차 시험은 답안지로 이제 써야 되죠. 완전히 내 것화 돼야 됩니다. 내 것화 되지도 시간이 부족해. 그럼 결국에는 답을 알긴 아는데 머릿속에서 어딘가 떠다니긴 하는데 답을 못 써.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오케이. 그러면 이 중간 점수를 영역으로 중간 점수를 내가 목표로 하면 오케이. 일단 한 권을 끝내자. 한 권을. 그럼 기본기가 마스터가 되니까 이거는 넘어갈 거야. 그쵸? 그리고 남은 2개월 동안에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자. 이런 계산이 서지시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1개월 동안에 기본기가 마스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제는 쉬운 작업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강의 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이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 점수를, 그리고 여기에 여기 플러스 알파까지.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점수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OT를 계속 들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1, 2개월 만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강의가 있다, 과정이 있다 하시면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OT를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이제 이 목표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목표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과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가 목표라는 거 항상 이렇게 가져가고 과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의 과목은 두 과목이죠. 자, 자동차 구조 정비에 대한 과목과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대한 과목이 있습니다. 보험. 다른 말로는 우리 대물 손해와 차량 손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자동차 구조 정비부터 보면, 자, 구조와 정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구조와 정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뭐 총 한 보통 7문제 정도 나온다고 치면 사실 비율은 이래요. 비율은 이렇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구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조 부분의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범위는 넓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막상 문제의 난이도는 낮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암기 과목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물론 당연히 이해가 바탕에 돼야 되는 건 사실은 모든 공부가 이해는 바탕이 돼야 되죠. 모든 공부가. 제가 말하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암기한 내용을 풀어 쓰느냐 안 쓰느냐. 우리 1차에서 보험업법처럼 암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보험업법 시험 정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암기 과목은 맞는데 이 암기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암기의 난이도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암기할 내용 자체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이 자동차 이게 용어와 구조가 너무 생소하고 그 다음에 복잡합니다. 좀. 이것들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보세요. 암기 내용이 많은 거는 밤새 뭐 이런 공부량으로 한마디로 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면 암기가 많이 되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어찌됐든 암기를 많이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너무 생소하고 복잡하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라 그거죠. 이것이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자동차에 대한 것을 쉽게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거기에 암기해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을 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자동차 구조정비 과목 과정의 어떤 저의 큰 목표입니다. 컨셉이고요. 이것이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자동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이해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자동차 구조 정비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감각이 체계가 딱 잡히실 겁니다. 나머지는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 하나 정도 뭐 추가해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너무 쉽게 나머지들은 그냥 공부하면 하는 대로 공부를 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흡수가 되실 거예요. 그 단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자동차 보험으로 가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과목은 우리 이제 과목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이론과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이론 파트를 나눠보면 일반적인 내용, 자동차 사고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법률에 관한 내용, 법률 이론, 그 다음에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 중요한 건 일반적인 내용은 법률과 약관이죠. 법률과 약관.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목표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최고점을 맞으시는 분도 30점 정도는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예를 들면 문제에 내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3권을 봤는데 3권을 내가 봤는데도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점이 이것밖에 안 되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하실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거죠. 왜? 난 이 점수를 목표로 하니까. 나한테는 합격이 중요한 거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죠?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 지금 받아들이셔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필수적인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 이론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 1차에서 거의 다 했어요.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률상의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상 책임. 우리 1차 보험계약법 배울 때 책임보험은 삼각형을 그려라. 피보험자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럼 자기 재산에서 배상을 해줘요. 그러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니까 보험자가 그것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책임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야 되죠.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 배웠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거 뭐겠어요? 이제 자동차 보험이니까 1차에서 말씀드렸죠. 자동차 보험이니까 뭐가 나온다? 시험에서도 가끔 나왔어요. 자배법이죠.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 두 가지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배법이 중요하겠죠. 이거는 다뤄졌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약관이죠.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1차 때부터 설명드린 손해사정 시험에 1, 2차 통합 다 합쳐서 손해사정 시험의 구조가 이렇다. 우리 보험이라는 것은 뭐다? A가 보험료를 주고 보험회사한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이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 얼마 주고 보험금 얼마 주겠다라는 것이 계약을 맺죠. 이 계약의 내용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약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그렇죠? 자, 그런데 약관이란 것 자체가 A가 어때요? A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 약관을 어렵게 만들어줬을 때 보험회사가 유리할 수 있죠. A가 불리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이론 이것이 바로 우리 1차에서 배웠던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1차 과목이고 여기가 2차 과목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되실까요?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2차 시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2차 시험 존재의 이유가 이거예요. 약관. 되시겠죠?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이 약관을 중점으로 볼 겁니다. 중점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약관을 드릴 거예요. 최신 약관을 첨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진짜 최신 약관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실무로 와서는 사실 실무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실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고 조사에 대한 내용들. 저 사고 조사 뭐 요령이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 기준,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이 사고 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사고 조사에 대한 내용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둘의 비중은 좀 적습니다. 적고요. 이 수리는 그냥 여기에 나온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은 마치 그냥 일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여기가 필수다. 이 사고 조사 부분, 사고 조사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내용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약관이다 라는 거. 저 사고 조사도 사실 약관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자 우리 자동차 구조정비에서 구조정비 과목에서 중요한 포인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들 봤어요. 그럼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들을 그냥 무작정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재 따로 제가 안 나갈 거예요. 교재 갖고 하지 않을 겁니다. 교재.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재 내용이 이제 교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내용이 많죠. 근데 많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이 컨셉을 이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 구성이나 내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교재가 만약에 제가 이제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이 계획을 실천하기에는 약간은 좀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 안 나갈 거고요. 제가 필요한 내용들 다 판서해드리고 교환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교환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이것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다 직접 작성을 한 거거든요. 이 교환도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냥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잘 가지고 계시고 필기해 놓으시고 해서 이거 두 개 합쳐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노트 만드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기출 분석 표를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출 분석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뭐가 나왔다, 문제 풀어보고 그런 기출 분석이 아닙니다. 조금은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출 분석 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파트에서 시험이 실제적으로 나오구나. 범위는 많지만 어떤 파트에서 시험이 실제적으로 나오는구나. 무엇을 물어보는구나.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위는 많은데 난이도가 적다. 근데 암기량은 많다. 그렇죠? 근데 용어 이런 부분들 생소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들이 기출 분석 표를 보시면 저랑 같이 보시면 왜 그때 OT에서 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말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거를 공부하면 되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부가 다 됐을 때에도 그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스스로 예측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말한
기본기 마스터와 출제자의 시각, 이것을 갖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표다. 가장 큰 목표다. 되시겠죠? 이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전달을 해드릴 거냐. 강의 과정에서. 자, 제 강의 과정은 EDF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에센셜, 그렇죠? 에센셜, 그 다음에 드릴,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에센셜이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이고요. 드릴 과정이 이제 문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널 과정이 이제 최종 요약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 이론에서는 어떤 거 할 거냐면 개구리, 개념, 구조, 원리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어떤 게 포인트 중에 하나면요. 첫 번째는 이제 흐름이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흐름. 항상 강조드리는 거 이거고, 또 이제 사실은 우리 내용이 굉장히 많죠. 2차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죠. 그렇죠?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심플하게 하나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용어라든지 뭐 체계라든지 이해되실까요? 사실은 뭐 여러 책을 이제 보시다 보면 용어나 뭐 체계나 이런 것들이 각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독학을 해나가시는데 여러 책을 보시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로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공부를 하실 때 그 딱 체계를 기본을 딱 잡아드리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출 분석표 이 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 개념 구조 원리를 우리가 마스터를 했으면 이것을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이제 드릴입니다. 훈련하는 과정이. 자, 여러분들 그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시험. 그래서 보통은 이 큰 비포 용지죠. 큰 한 장을 뭐 문제 해석하고 뭐 이런 시간 다 빼고 한 뭐 6분에서 7분 정도에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장의 내용을 쓰는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미 머릿속에서 첫 번째 내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단순히 넣어놓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내가 글씨로 채점자가 잘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적을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내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단순히 내가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으면 뭐 시험장 가서 잘 되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1차 시험 그 1, 2차를 같이 공부하실 때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둘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접근 방식이. 1차는 어때요? 객관식이죠. 지문을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내가 보고 이 지문이 보기가 옳은지 틀린지 그것만 골라내면 됩니다. 그런데 2차는 문제에 답이 없어요. 답에 쓸 한 장의 내용, 10장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서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 뇌가 평소에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1차 시험 공부하듯이 그냥 여러 번 계속 보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2차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 뇌도 거기에 안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원래 능력의 70%만 딱 꺼내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2차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시험장에서 이거를 쓸 거야 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뇌한테도 그것을 습관을 들이고 그 과정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1차 때와 똑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거 우리 키워드 트리. 키워드를 제가 우리가 1차 때부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워드를 제가 항상 정리를 해드리고 그것에 우리 연상작용하는 것처럼 트리, 나뭇가지 가지치기 하듯이 딱딱딱 만들어 드리죠.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할 겁니다. 훈련하는 거를. 되시겠죠? 그것을 좀 훈련하는 거를 여기서 할 거고요. 하는 거를.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명 여러분들만 나만의 기본서가 완성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기본서가 충분히 완성이 되셨을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거 나오겠다 하는 것 출제자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을 겁니다.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흐름을 다시 한번 흐름을 못 잡으신 분들은 흐름을 잡고 하는 과정이 파이널이에요. 하는 과정이 되실까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일부러 이렇게 했고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겠다. 시간이 없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과정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과정을 여러분들 5월 말까지 끝내드릴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 기본기 마스터와 출제자의 시각을 갖는 거 이것을 5월 말까지 제가 끝내드릴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 8월에 시험이라고 하면 이제 6월부터 8월 초에 시험을 보니까 7월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있죠. 여기서 강의를 더 보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더 줄어들겠지만 어찌됐든 여기까지 강의를 제가 종강을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독학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그대로 반복하면 되겠죠.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하나 정도 더 이제 추가를 하나 하시는 겁니다. 추가를. 근데 이거 하시는 거는 엄청 쉬우실 거예요. 엄청. 사실은 여러분들 교재의 내용이라는 게 한 권을 끝내잖아요. 그럼 다음 권에서 볼 것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이미 그 기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굉장히 쉽게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까지 하실 수 있으면. 이해되실까요? 중을 넘어서 고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는 방법은 선생님 제가 교재까지 좀 사서 보기엔 너무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좀 교재를 그냥 하나 통으로 해서 보는 것이 약간 너무 그 크기가 커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여러분들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반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들어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 모의고사를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모의고사를 제가 지금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 반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여기서 점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점검하라는 뜻 아니에요. 이 과정 끝나면 사실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굳이. 점검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라고 모의고사를 듣는 거죠. 그럼 왜 교재 추가하는 것과는 뭐가 다르냐? 모의고사라는 것은 뭐예요? 해당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에센셜한 부분을 해당 교수님께서 모의고사로 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저와는 다른 그리고 또 여러분과는 다른 시각을 여기서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중요한 것만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반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손해사정사 합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랑 조금 이거를 완벽하게 대입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그런 식으로 활용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책을 볼 때 한 3권 정도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는 한 단권화라고 하죠. 하나로 합치는 작업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대신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봤잖아요. 제가. 장점은 뭐겠어요? 이렇게 하면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장점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고 쓸데없는 내용도 많겠죠. 3권을 합치면. 그거 다 정리를 해서 여기에 제가 가져온 거죠. 사실은. 강의에. 되시겠죠? 그렇죠?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고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넣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 과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실 분들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 1개월, 2개월 만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강의를 찾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다른 강의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좀 공감을 하셨다면 한번 그렇게 목표를 가져보시는 거 이렇게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 저는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요. 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처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A 그룹이든 B 그룹이든 한 1개월 강의 시간만 한 1개월 만에 기본기 마스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데 1차 때부터 제가 이제 모든 강의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기본기와 흐름을 잡는 겁니다. 흐름을 잡고 흐름을 타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강사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실은 생각했던 것이 효율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은 자격증 강사죠. 자격증 강사. 어떤 학문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일정 시간 내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역할이라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독학하시면 되죠. 독학.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자격증 독학을 거의 해서 땄기 때문에 독학이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렇죠? 시간. 그래서 그러면은 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그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드리는 거죠. 제가 공부한 것과 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것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가장 빠르게 암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역할, 사명감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한데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거라고 생각을 들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기본기만 딱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그 이후에는 진짜 공부하면 하는 대로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본 체계가 없이 계속 그냥 많이만 본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시험 문제에 달린 거예요. 시험 문제에. 운에 약간 달린 거죠. 근데 기본기가 탄탄하면 운과 상관없이 내가 일정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 시간 측면에서도 기본기 마스터한 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타는 거. 흐름을 타는 거. 이것도 사실 뭐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가면 굳이 계속 새로운 과목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제 과정, 강의 과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전체 과정을 혼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저는 매년 수험생분들과 똑같은 흐름으로 살아요. 똑같은 어떤 리듬으로 삽니다. 항상. 저한테도 항상 1차 시험을 보는 사람이고, 저도 2차 시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항상 1년 또는 몇 개월의 시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한 사람이 공부하는 양으로 1년을 저도 보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방법을 생각하면 바로 기본기와 흐름, 1차 때부터 2차 때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쭉 해서 갈 수 있으면 중복되는 내용도 빠지고, 그렇죠? 1차 했던 내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복되는 내용도 빠지고 반복되는 내용도 빠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훨씬적으로. 그리고 또 이 흐름을 타면 여러분들 좋은 게 뭐냐면 감이 생깁니다. 감. 자격증 시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 감각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자, 우리 디자이너 분들이 쇼를 하시고 매년 새로운 어떤 상품들을 내놓고 하시죠.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고. 그럼 그분들의 일은 유행을 선도하는 거죠. 유행을 선도하고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행을 창조한다라는 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유행하겠다 해서 막 그것을 내년에 아니면 내년에 뭐가 유행을 할까 막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옛날부터 몇십 년 동안 패션을 좋아하고 그 일을 해오다 보니 감각이, 그 흐름을 타면서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예를 들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화려한 걸 좋아했는데 이 화려한 것들이 이제 내가 좀 질렸어. 내년에는 좀 더 심플하고 미니멀한 것이 좋겠다. 또 나 스스로도 그런 걸, 아이템들을 찾고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패션의 트렌드가 되고 흐름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놓으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되고 트렌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각이라는 거, 경향을 예측한다는 거, 트렌드를 예측한다라는 게 갑자기 내가 생각해서 연구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흐름을 타고 쭉 가다 보면 그것들이 몸에 배이죠. 그 흐름이 몸에 배이고, 그것이 이제 감각이 돼서 야, 이게 나오겠는데? 자격증 시험은 이런 거네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손해사정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도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월하게.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제 과정을 생각을 해주시고, 저의 생각을 조금 의도를 알아주시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이 강의를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면 강의를 들으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흐름.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여러분들 계약법 손해사정 이론의 기본 이론만이라도 여러분들 조금 들으시고, 그렇죠? 그거라도 조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2차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신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과목이 4과목이나 되고, 하나가 의학이론이고 나머지 3개가 보험 과목이기 때문에 1차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과목이고, 한 과목은 자동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과목이 이제 보험 과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체에 비해서는 1차의 영향력이 뭐 그렇게 크다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얘기지 그냥 신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이 차량 손해사정사라는 과목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보험 과목을 2차에서 보험 과목은 무엇을 물어본다? 약관을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럼 약관은 무엇을 베이스로 돼 있어요?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겁니다.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알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차의 그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이 부분은 그래 조금 봐주시고 이 강의로 넘어와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다라는 거 그래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차량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내가 처음 접한다. 보험 처음 접한다. 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한 1개월, 2개월 만에 내가 기본기 마스터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